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김현지는 누구인가? 김현지가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은데, 뭐 우상호는 뭐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박지원이도 나가서 시원하게 뭐 또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나올 듯한 외관을 작출하고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나올 것 같으면 부속실장으로 옮겼겠느냐, 괜히 광파하는 거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결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본인이 안 나오는 거냐, 아니면 안 내보내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해도 혹시라도 나가서 뭔가 불리한 얘기가 나올까봐 이재명 측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간에 대통령실에 지금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가, 뭐 강훈식이한테 있다, 강훈식이는 허수아비다 등등등등. 근데 김현지에 대해서 하여튼 궁금한 건 뭐냐면, 부모는 누군지,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하여튼 이런 거. 하여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왜 그런 거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김현지에 대해서는 북한 뭐 연루설 내지는 또 뭐 이재명과의 특수관계설 등등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1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밝혔죠. 그 대장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청주에도 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청주에는 왜 그런가? 청주는 무슨 연구가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하여튼 김현지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김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김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알려달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알려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주겠다라고 지금 현상금을 건 겁니다. 김현지 인적사항 제보에 대한 현상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 김현지의 부모님. 부모님을 알려면 적어도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살았거나 뭐 등등, 아니면 김현지의 친척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 두 번째, 초등학교 동기동창. 김현지의 초등학교 동기동창. 왜냐하면 적어도 초등학교를 나왔을 거고, 그러면 동창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동기동창, 그 다음에 태어난 고향, 이 세 가지를 제보하면 1억을 주겠다. 아마 태어난 고향이라는 것은 지금 뭐 광주라는 말도 있고 담양이라는 말도 있는데, 담양 갖고는 안 될 거고 아마도 면리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부모님, 초등학교 동기동창, 태어난 고향, 이렇게 알려면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 초등학교 동기동창, 이런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부모님, 초등학교 동기동창, 태어난 고향을 알기가 쉽지 않겠죠. 자, 부모님, 초등학교 동기동창, 태어난 고향, 이 세 가지를 알려달라는 얘기는 결국 김현지의 신분을 알고 싶은 거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습니다. 과연 김현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맞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목사님이 부모님, 초등학교 동기동창, 태어난 고향 세 가지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내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현지가 과연 국감에 나올 것인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정상적인 일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난 거죠. 물론 뭐 오늘 지나면 또 내일과 일요일 휴일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추석 연휴는 아니죠. 이제 일과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따라서 국회 일정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 중이죠.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증인을 불러서 결국 또 국정감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과연 김현지가 증인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지금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나오는 언론의 얘기예요. 그것도 뭐 김현지 얘기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국회에서 부르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나요? 나를 불러달라 나가겠다 라고 오히려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부르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 부르고 싶은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안 부르고 본인은 부르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거는 뭐 보나마나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결국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분명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또 이 가리개를 하는 건지 선전선동을 하는 건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는 보면 되는데 일단은 나온다면 여러 가지를 묻게 될 겁니다. 김현지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현지 특검까지 나오고 있고 김현지 국정조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김현지가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 인사 농단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도 사실상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강선우의 경우에 그것이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어떤 장관이 자기가 보직 인사를 국장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김현지가 전화를 걸어서 왜 상의도 없이 보직을 이동시키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심지어 강훈식 비서실장조차도 김현지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개입 내지는 인사농단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김영인이 뭐 나무기니 김만배니 이런 사람들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바로 김현지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또 범죄까지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했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니까 바로 그 새누리당 의원 3명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괴 문자를 3만 3천 통을 보냈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동 사업에 깊이 사실은 관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백현동은 어떻게 되느냐. 김현지가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거죠. 환경단체로 이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인호라고 하는 이번에 산림청장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이 그때는 신구대학교 교수였는데 거기하고 같이 백현동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사실은 말이죠. 그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옹벽 아파트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옹벽 아파트의 비밀이 김현지로 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현지가 지금 이번에 국감에 이제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일 부속실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나온다면 안 나오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건데 만약에 나온다면 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는지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지금 한 달 전부터 그런 인사를 준비했다고 강훈식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이미 근데 제2부속실장이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2부속실장이 김혜경의 지금 비서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는 비워놓고 이렇게 급하게 인사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김현지한테 케어 물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김현지의 인적 사항을 당연히 케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잘못하면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부모, 지금 여기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고향, 그 다음에 적어도 그 사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가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집사, 이재명 집에서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 물어도 돼. 그건 사적인 관계니까. 이 사람은 나라의 녹을 먹잖아요. 나라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당연히 이것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야 되겠죠. 그거 말고도 김현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국힘에서 준비를 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김현지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알 권리를 국민들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만약 안 나온다면 나오도록 계속해서 국힘에서 해야 되고 오히려 안 나온다면 김현지를 갖다 계속해서 파야 되겠죠. 지금 이제 하나씩 꺼풀이 벗겨지고 있는데 어쨌든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파고들어야 되겠죠.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창원시 의원이 또 의문을 제기했죠. 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적 공동체다. 그럼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뭔가? 두 사람이 뭐와 뭐를 나눈 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의혹이 증폭돼 가고 있습니다. 자, 김현지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부모를 알려달라. 두 번째, 초등학교 동창을 알려달라. 초등학교 동창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 이걸 알려달라. 그 다음에 고향을 알려달라. 태어난 마을, 이걸 알려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 부모, 고향, 초등학교 동창. 결국은 김현지의 초등학교 친구나 김현지의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건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안 유명한 사람도 초등학교 동창은 다 있는 거고요. 적어도 20가구가 살았던 30가구가 살았던 하여튼 있잖아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이 자란 사람들. 근데 1억 원을 걸었잖아요. 1억 원을 걸었는데 안 나타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